자, 국민의힘이 오늘 이뇨한이 김기현 만났다 그랬는데 맥락상 뭐 어떤 소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쟤들이 짜고 한다 싶은 게 아니라 저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쟁 수준에 돌입한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 처음부터 한번 봐봐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뇨한을 안 쳤잖아요. 그 김기현이가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 그랬어. 전권이란 게 뭐예요? 이뇨한이 뭐라 그랬어? 부인하고 자녀만 빼고 다 바꾼다 할 정도로 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뇨한이 중진, 친윤 뭐 이런 사람들 뭐 험지 나가라 같은 소리 하니까 더군다나 이준석은 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리고 친윤과 중진들은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뇨한이가 윤석열이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줬다면서 대통령실을 팔아요? 대통령실이 그런 적 없다. 이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당무 개입이 돼버리잖아요. 당무 개입인데다가 또 저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정치적 근머에 가깝죠, 저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김기현이 말이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관련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 저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김기현이 대통령의 뜻인 걸 알면서도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약간 스킵을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소신껏 끝까지 당이 필요한 것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뇨한이 뭐 근데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이런 신호가 왔습니다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딴 여자가 통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김기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뇨한을 추천을 해서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요한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김기현 입장에서 이제 인요한이 달가웠을 리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지. 사실상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했던 거니까. 뭐 정권을 준다고 하지만 원래 그래요. 원래 국민당이 신돈 데려올 때도 정권 줄게 그러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 데려올 때는. 최소한 자기 면은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이렇게 그런 당할 줄은 것도 몰랐겠지.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인요한의 큰 말실수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저는 그 말 진짜 큰 말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개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못하면서 혁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들렸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김기현이 윤석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뇨한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대통령실 파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정제되지 않은 말을 밖으로 너무 함부로 한다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 뭐였어요? 중진들, 뭐 윤핵관들 험지로 가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새끼 봐라, 내가 정권을 주면서 혁신위원장을 시켜놨는데 결국 나 나가라는 소리네. 근데 아까 그 방정식을 보면 이뇨한의 뜻은 윤석열의 뜻인 것이 사실상이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김기현 나가라는 소리가 돼버리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김기현 뇌피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설사 김기현 생각에 윤석열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인요한한테 하는 말이야, 윤석열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정당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발언을 할 때. 윤석열이 너무 여러 곳에다가 약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처음에 윤핵관한테 약을 팔았죠. 너네한테 모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기현을 바지로 내세웠지만 너가 내 말을 잘 전달하면 네가 당대표야 라고 약을 팔았죠. 그리고 또 혁신이 인요한한테는 또 인요한한테 말을 전하면서 자 이제 중진들 내보내고 당대표도 내보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너한테 정권이 있는 것처럼 약을 파니까 이 셋 그룹이 각자 욕망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공신들이 자기네들끼리
내가 윤석열의 복심이야, 내가 윤석열의 복심이야, 누가 더 센가 해볼까라고 하는데 사실 정작 그분은 술만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은순 법정 구속된 날짜 기억하죠? 7월 7월 21일. 21일. 그날 이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윤핵관도 이 각자 도생이어 갖고 김건희가 장제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멀어지는 것처럼 윤핵관이라고 다 윤석열이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더 충성하면 그런 데를 모르는 상황에 더 만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김기현까지도 윤핵관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윤핵관 호소인 정도? 윤핵관은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김기현 너도 나가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어 이렇게 떠다녀요. 요거를 퍼즐을 갖다가 딱 하나씩 맞추면 이뇨환이 용산 오더 받고 중진들 혁신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중진들 쫓아낸 다음에 소위 검핵관 공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당사자들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사단이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뇨환의 약간 관종 성격이 조금 더 나간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 시그널에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거 있죠. 아, 이게 대통령님의 뜻일 리 없어. 내가 분골쇄신하면서 충성을 다해왔는데 내가 불출마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상황. 장제원은 저는 시그널을 확실히 읽었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원래 권력을 몇 사람이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윤핵관 호소하고 내가 더 핵관이야, 내가 더 핵관이야 하면서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누군가 소외되면 그 소외된 사람은 주군을 향해 칼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삼국지 읽어보면 알잖아요. 주군을 향해서 칼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모양새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정말로 윤석열이 뭐 조조같이 천재적인 지략가라면 이걸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자, 봐봐요. 표 보여줘봐요.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 친윤석열계, 당 지도부 이렇게 있죠. 그럼 위에 지금 이뇨환이 타겟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드려볼까요? 이름 쭉 빨리 한번 읽어봐. 김기현, 윤재옥, 장제원, 권선동, 권영세, 정진석, 권은희, 김도우,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이현승, 조혜진, 하태경, 한기호, 이명수, 홍문표,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조경태, 예. 주호영. 조호영까지. 그중에 최소한 여기서 반 이상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저자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가능한 지역의 출신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죠. 이 사람들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 목적성이 눈에 그냥 보이는 상황, 현재로서는. 뭐냐면, 우리가 검사 공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검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 출신이 아니라도, 진짜 윤석열한테 충성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싶어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양보하지 않고, 딱 한 명. 하태경. 하태경은 미리 올라왔어, 미리. 이 분위기 만들어질까봐. 지금 이뇨환이 그 말 한 뒤에 한 명도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씩 자리가 비워줘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의사표시를 딱 표하는 순간 본보기가 되기가 딱 좋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장제원 정도 되면 그 윤석열의 약점을 쥐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저 새끼가 4,200명 모아놓고 나한테 협박했다 이거지.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내가 처음부터 싫다 그랬잖아. 아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은혜나 대통령으로 있는 장관으로 원희룡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난 친윤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총선 나가야 될 자리가 없는 거라고. 지금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는 총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지금 나가겠다고 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지금 검찰들을 다 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그 3선, 4선, 5선 거기 지금 싹 비워줘야 될 판이에요. 결국 뭐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여의도 근처에 있으면은 가장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원희룡 비대위원장 설입니다.
이게 이준석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원희룡 비대위원장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은 거기서 어떤 시그널을 읽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보고 있으면. 한동훈은 오늘 대구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대문 대구, 서무시장 갔어 혹시? 대문 대구 안 되면 안 어디 되고. 진은정 데리고? 갔죠. 어. 진은정 데리고 생방까지 지읒, 하고 이응, 있어요. 지읒. 생방까지. 그걸 왜 공중파 유튜브에 생방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일국의 장관이 납시였는데. 몇 개 채널씩 지금 4개 5개가 지금은 마차인 멘트가 거의 김건희 이제 성대모사로 아예 가시네요. 모르겠어요. 결국 지금 이렇게 되면 김기현이는 진짜 팽당하는 거 아니야. 김기현이 당대표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선에서 끝나면 인생 재미없잖아. 근데 또 김기현은 처음부터 핵관의 자리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팽 당했다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아니 이 당대표 어. 김기현이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안철수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혀서 겨우 김기현이를 당대표 만들어 놓고 김기현이가 그 당대표 윤석열을 위한 당대표 바지 사상한 이유가 뭐예요? 정치생명 연장하려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생명 연장 있고. 최소한 있잖아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 하는 사람들은 공천 사실상 보장이거든. 근데 당대표를 냈는데 지금 물러가야 될 상황이 온 거야. 이게 문제지. 왜? 총선 정도 되면 물론 윤석열 이름으로 총선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당의 간판은요. 대선 주자급이 해주면 훨씬 득표력이 그렇죠. 생겨요. 네. 김기현이가 유세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유세 보러 가겠어요? 총선 때? 우세사지. 근데 원희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희룡이 뭐 사람들한테 엄청 지지받는 그런 애가 아니고 그냥 미친 애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아니 그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어? 의사 빨리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지금 뭐 비대위원장 하겠다 그러면 근데 비대위원장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이 말했던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기현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에 원희룡 안 친다는 썰이 어느 정도 도냐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원희룡으로 결정 났대요. 그 윤석열이 이제 외국 갔다 오고 다시 갔다가 영국 프랑스 갔다 오고 그 시점쯤 되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뇨환이 때려쳐야 돼 한번. 혁신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고 뭐 뭔가 마지막 수를 딱 두면서 당대표 같이 사퇴해라 이렇게 물고 갈 수 있는 거죠. 거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 그 최고위원 회의도 소위 윤회권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저 일베 출신 애들 있잖아요. 청년 이런 애들은 거의 뭐 김기현이를 절로 본다 그러더만. 그래서 김기현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총선 출마 불출마 이게 아니라 내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온갖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졸 아니었어요? 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음 주 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김기현이 그만둘 거다. 근데 김기현이 당대표 본인이 될 때 사실 4등, 5등 솔직히 김기현에 대해서 이름 아는 사람도 없을 때 키워준 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본인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최고위원 회의를 따로 안 하고 1대1로 면담했다 그러죠. 최고위원들 사퇴할까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니까 아유. 자, 그래서 윤핵관 팽, 검핵관 시대로 가는 거다. 이 징검다리였던 거죠. 총선 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그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실컷 좀 이용해 먹자. 그게 결국 그 시대가 지금 이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장제원은 거기에 이제 그 한마디 했죠 저번에.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전화가 뜸해지면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성렬이가 나를 버렸구나. 그럼 그렇죠. 내가 권력자가 뭐다 해도 할 말을 하죠. 장모님이 위조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장모님 보내버리고. 은서봐. 얼마나 당당해. 권력이 은서봐. 권력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을 한다. 장모님이 위조했잖아요. 결국 엇보인 거죠. 윤서봐. 천하람이 또 이렇게 되면 내부가 지지고 볶으면은 천하람 지는 뭐 국민의힘 내부 아닌가. 근데 이준석 신당이 총선 전에 현역 20명 모아서 교섭단체가 가능하대.
뭐 주장이에요, 그건 주장이긴 저는 한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총선 전에 빨리 처리하고 한 건만 딱 처리하고 딱 한 건만 처리하면 되니까. 총선 전에 탄핵 이런 그, 주장들이 아니 많죠. 그리고 선거 한 번씩 하려면 돈 얼마 많이 드는데 총선 한 김에 같이 한 번에, 하면 되지. 찬성입니다. 윤서봐. 옆방 피었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진짜 장지원을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아니 왜냐면 그게 왜 7월 21일 내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법기술 써가지고 적당히 빼내면 끝.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그래서 대충 뭐 실형은 실형인데 실형 아닌 것 같은 실형을 자신을 했었는데 법정 구속되니까 갑자기 옛날 기억이 소환되는 거지. 2018년에 장제원, 김진태, 주광덕 이런 애들이 자기 엄마 까던 거 생각나가지고 저던 2018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장제원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 했을 가능성 10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읽었더라? 김선영님, 날이 춥네요. 따뜻한 차 한 잔씩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 살다 보면 좋은 날님. 그동안 누구 땜시로 술을 많이 마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치료하느라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아이고. 치료비 청구해야 하나? 씨발 크크 새날 항상 응원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살다 보면 좋은 날 와요. 힘내세요. 자, 제이선영님. 방금 버스 탔는데 옆에 아저씨 새날 듣고 계셔요.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는 생방송 중에 다른 사람이 새날 보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새날방송 보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생방송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전 있어요. 버스에서. 저도 참, 한번. 감사합니다. 제이선 형이 광주죠. 허심님, 성렬이 덕분에 매출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제발 내년 상반기 안에 탄핵되길 희망합니다. 예, 감사해요. 자, 김환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